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중부교육지원청에서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김미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여온 홍기웅 변호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과의 관계가 불편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친구들이 선생님께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선생님을 존중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의 학습권과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은 학교에 등교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설레는 마음? 아니면 조금 무거운 마음? 사실 학교는 여러분이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최근 통계를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무려 4,23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4,234건이요? 네. 그게 얼마나 많은 건가요? 2020년에는 1,197건이었는데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특히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고등학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활동 침해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교육활동 침해란 학생이나 보호자가 교육활동 중인 선생님에게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의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교원지휘법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이게 왜 중요한가요? 선생님만의 문제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교육활동 보호는 결국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학생이 수업 중에 계속 소란을 피우고 선생님의 지도를 무시한다면 그 학생뿐 아니라 수업을 듣고 싶어 하는 다른 2, 30명의 학생들도 제대로 배울 수 없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한 사람의 행동이 교실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2023년 이후 교권보호 5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휘법, 아동학대 처벌법 등이 개정돼서 학생과 보호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피해 교원을 보호하며 치매 학생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교육활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네, 교육활동은 수업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등하교 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의 생활지도, 체육대회나 수련회, 현장 체험학습, 퇴근 후의 전화상담 등 교사로서 정당한 교육과 지도를 하는 모든 순간이 교육활동입니다. 아, 생각보다 범위가 아주 네. 넓네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교원지휘법 제19조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교원지휘법 제19조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우선 첫 번째, 형법 및 특별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인데요. 국공립 교원에 대한 공무방해, 사립교원에 대한 업무방해, 무고, 상해,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손괴, 성폭력 범죄, 불법 정보 유통행위, 그 밖에 형사처벌 대상 행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과 교원의 관계, 즉 교육 환경을 고려해서 금지되는 행위들인데요.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육 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등을 촬영, 녹화, 녹음, 합성하여 무단 배포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교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네, 변호사님. 그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요? 네,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사안은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침해 행위가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요.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는 퇴학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학생의 침해 행위로 인해 선생님이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게 된다면 그 비용을 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그 비용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해 교원이 고소하거나 관할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등학생의 경우는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촬영처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책임이 많이 생기는 만큼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이 어떤지 잘 알고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실제로 학생들의 경우에 특별히 문제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이 어떤 것이 있나요? 네. 교육부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생들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에 정당한 생활지도에 의도적으로 불응한 행위가 가장 많았고요. 모욕, 명예훼손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았던 친행위 유형은 상해 폭행 행위였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가장 많은 침해 유형인 정당한 생활지도에 의도적으로 불응한 행위는 어떤 경우인가요? 예를 들면 수업 태도를 지적하는 선생님의 지도에 응하지 않고 화를 내며 교실 문 밖으로 나가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선생님이 지도를 하셨는데 선생님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며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2, 제1항에 따라서 학생 생활지도를 하실 수 있는데요.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생활지도 방식으로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경우 학생은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의도적으로 불응하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욕, 명예훼손이 많았는데요. 구체적으로 모욕과 명예훼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모욕과 명예훼손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공연히 교원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언행을 했다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모욕은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 즉 쉽게 말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욕을 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어떠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의 친구들과 기말고사 성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야, A 선생님이 B한테 시험 문제 미리 알려줘서 이번에 B가 1등한 거야 라는 허위 사실을 말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죠. 또한 허위 사실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발언이 선생님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면 이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있다라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요즘 학생들은 SNS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온라인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네, 당연히 적용됩니다. 온라인의 경우 유포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단톡방에서 선생님을 비방하거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에 선생님을 모욕하는 글을 올리는 것 모두 해당합니다. 변호사님, 수업 중에 선생님께 욕을 해서 심의해온 학생들의 경우 그런 욕을 하긴 했지만 혼잣말로 한 것이지 선생님께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모욕이 안 되는 건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심의해온 많은 학생들이 혼잣말이었다라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충분히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 크기였다면 더 이상 혼잣말이라고 볼 수 없겠지요. 모욕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많았던 침해행위 유형은 상해 폭행이었는데요. 폭행의 경우 꼭 선생님에게 직접
접촉해야 되는 것인가요? 만약에 선생님이 피하셔서 맞지 않았다면 폭행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폭행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되는 것인데요. 이때 사람이 꼭 맞아야만 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 예를 들어 학생이 생활지도 중인 선생님께 팔이나 다리를 휘둘러서 선생님을 때리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운동신경이 너무 좋으셔서 피하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선생님이 맞을 수도 있을 정도의 근접한 음, 거리였다면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을 손발로 때린 것은 아니지만 침을 뱉은 경우에도 폭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욕까지 동시에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해와 폭행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할 뿐만이 아니라 형사 절차도 진행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저희가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선생님께 주의를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다 보고 있어서 너무 창피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이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지만 굳이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혼을 내서 민망하게 한 것은 정서적 학대 아닌가요? 아, 우선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닙니다. 선생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중등 교육법 제20조의 2, 제1항에 따라 학생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학생에 대하여 생활 지도를 할 수가 있고, 비록 공개적인 장소에서 주의를 주었다고 해도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언행을 사용한 것이 아닌 한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아닙니다. 참고로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선생님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 중에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되는 비율은 2%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결국 많은 경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라는 건데요. 무고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선생님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고 그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길래 같이 봤다라는 사연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촬영한 것이 적발되었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도 사진을 같이 봤다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촬영한 것도 아니고 보고 싶어서 본 것도 아니고 보여줘서 봤을 뿐인데 무슨 잘못이 있는 걸까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성폭력 처벌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의 제14조 제4항에서는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음,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불법 촬영물을 시청한 행위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니라 갑자기 친구가 일방적으로 보여줘서 어쩔 수 없이 잠깐 본 것이었다면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고 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끝까지 함께 보고 나서 나중에 촬영한 학생이 적발되어 조사 중 같이 시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본인은 보고 싶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보여줘서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야한 사진에 단톡방에 있던 선생님 얼굴 사진을 합성했습니다. 호기심에 한번 만들어 봤던 건데 만들고 나서 신기해서 친구에게 말했더니 친구가 자꾸 보내달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주지 말라고 당부하며 보내주었고, 저는 찜찜해서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제가 보내준 딥페이크 사진을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다가 선생님께 걸렸습니다. 제가 만든 것은 맞지만 저는 그때 바로 삭제를 하기도 했고요. 선생님을 몰래 촬영한 것도 아니고 단톡방에 있는 선생님 사진으로 호기심에 한번 만들어 본 것뿐인데 문제가 되나요? 학생들은 딥페이크에 대해서 온라인에 공개된 사진을 이용했을 뿐 특별히 누군가를 몰래 촬영한 것도 아니니까 큰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2 제1항에서는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한 자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이를 유포한 경우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이러한 사진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하고 이를 친구에게 보내주었다면 이는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하고 유포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 후에 사진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행위 또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성폭력 범죄는 최초 사안의 경우에도 전학이 가능한 행위 유형으로 실제로도 교육청 심의 결과 전학 처분이 많이 내려지고 있고 법원에서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딥페이크가 아니더라도 단순히 수업 내용을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동의 없이 수업 내용을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대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스마트 기기뿐만 아니라 일반 녹음기로 녹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따르면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학생이 개별학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선생님의 허락을 받았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학생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녹음할 수 있으며 해당 녹음 파일은 학습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학생이 이를 어긴 경우 선생님께서는 녹음을 중단시킬 수 있고 학생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학생이 수업 중인 선생님의 음성을 녹음해서 이를 무단으로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여 다운받을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나 원격 수업 중인 선생님의 얼굴이 나온 화면을 촬영해서 인터넷에 무단 게시한 경우는 그 자체로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즘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해서 녹음이나 촬영이 아주 자유로운데요. 주의해야겠네요. 요새 수업 시간에 휴대폰 사용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된다죠,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설령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것,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사실 학생들에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 다들 아시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은 선생님께서도 듣기 싫으실 것이고, 내가 불쾌하게 느끼는 행동은 마찬가지로 선생님께서도 불쾌하게 느끼실 것이라는 점 꼭 생각하시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역지사지를 생각하며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만큼 선생님을 존중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활동 보호 OX 퀴즈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만 14세 이상의 학생은 형사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학생이기 때문에 일반 성인들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변호사님, 이게 맞을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학생인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고등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전학처분을 받은 경우 이미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당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변호사님, O인가요? X인가요? 정답은 당연히 X입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전학처분은 행정처분으로 민형사상 책임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수업 중 학생이 선생님에게 욕을 했는데 학생은 혼잣말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선생님에게 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경우 모욕죄가 아니다? 맞나요? 당연히 X입니다. 본인은 혼잣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의 크기였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톡방에서 선생님을 비방하는 것은 친구들끼리의 대화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건 맞는 걸까요? 정답은 X입니다. 단톡방도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므로 선생님을 비방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께 주먹을 휘둘렀으나 선생님이 피해서 맞지 않은 경우에도 폭행죄에 해당한다. 이거는 맞을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선생님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실제로 선생님께 직접 접촉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폭행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신체 특정 부위를 직접 촬영하지는 않았지만 그 불법 촬영 영상을 같이 돌려본 학생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변호사님, O인가요? X인가요? 네, O입니다. 성폭력 처벌법에는 불법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수업 모습을 음란물과 합성해서 SNS에 장난으로 올리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변호사님, 이건 O인가요? X인가요? 여러분들 잘 알죠? 이것은 X입니다. 절대로 장난이 아닙니다. 딥페이크 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심의 결과 전학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가르침은 귀하게, 배움은 즐겁게. 건강한 학교 생활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